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번에 1억이 직장인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댓글들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광고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1억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도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책 소개를 하자면 목돈 1억 빨리 모으기라는 책인데요. 부자의 서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텀블벅 펀딩으로 약 1200%를 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책이고, 엄마 아빠 찬스, 단타 주식, 가상화폐 없이도 종잣돈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 번째로 서른일기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고, 두 번째로 최근에 알게 된 알뜰 꿀팁을 공유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 금리 토스뱅크 굴비 적금이요. 이런 식으로 6개월 단기 상품이고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3일 수요일부터 5월 17일 수요일까지 2주 기간을 정해놓고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10명을 선발해서 책을 발송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밑에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으려고 하니까 꼭 좋은 책 받으셔서 1억 꼭 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본론으로 들어와서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목표치를 낮게 잡는다는 것인데, 일단 적금으로 1000만원을 모으기입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는 1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모은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적금 통장 하나 개설하고 거기에 무지성으로 월에 넣을 수 있는 돈을 다 때려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엄청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첫 월급을 받고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나도 문제이고 잃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돈을 더 많이 넣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무리하게 비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빚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또 잃게 되면 처음에 잃은 경험은 굉장히 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전하게 목돈을 차근차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그 유의미하게 모이는 돈이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도 1000만원까지는 파킹 통장에 모으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리고 5000만원까지 계속 목돈을 키워나가는 것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MMF나 연이율이 높은 은행 파킹 통장이 있고, 또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돈이 모이게 되면 그동안 투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 돈은 점점 복리로 불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돈을 빠르게 모은 방법은 부모님 찬스인데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살았던 겁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식비나 거주 비용을 아예 아끼면서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월에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래도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동력이 거주와 식비에 대한 비용이 크게 나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고 굳이 자취방을 구해서 월세가 나가고 식비도 이중으로 나가는 상황에 돈을 벌라고 하니까 저보다 월급은 많이 받고 있지만 돈은 제가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거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굳이 자취를 하지 않아도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오랫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돈을 모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건 정말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실히 정확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데 필요한 시간은 월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저보다 훌륭하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짠테크를 하시는 분들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해도 되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제 꿀팁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확실한 건 돈을 많이 안 쓰고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면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데요. 쓸 돈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모을 돈을 먼저 생각하면서 미리 모을 돈을 빼놓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싶다가도, 저는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필수로 통과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젊었을 때 좀 지질이 공상맞게 살아도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돈 좀 쓰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굳이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억을 벌었을 때 생기는 장점들은, 먼저 자신감이 생기는
생기는데요. 생각보다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미디어에서나 어떤 사람들은 1억을 항상 무시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1억을 수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는 그 숫자 0이 8개가 찍힌 잔고는 전에 모았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에 비해 더 짧은 시간 내에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을 최대한 빨리 모으는 방법은 또한 절세 계좌를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이용해서 연간 최대한 900만 원을 납입하면 16%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도 한 140만 원 정도는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돈을 계속 절세 계좌에 재투자하면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받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노후 연금 준비도 자동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돈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월급이 많지 않다면 세액공제되는 금액 구간을 좀 확인하고 900만 원까지는 납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해도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때와 1억을 투자할 때의 마음가짐은 다른데요. 이 돈은 절대 쉽게 아무데나 누가 좋다고 하는 투자처에 묻지마 투자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정말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 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으로서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참 많고 일로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세상에 던져진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불행한 순간들보다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고 더 많이 웃고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억을 모으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확실히 전에 봤던 좁은 관점보다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시야가 트이는 경험과 앞으로 노동이나 내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삶에 대해 자유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희망과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목표한 바를 계속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묽지도 않아. 홍콩 반죽보다 맛있어. 좀 먹는 맛으로 가는